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3년 5월 24일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뒤면은요 6월 1일이죠. 6월 1일 날은 그 모의고사라고 전국의 모든 고1, 2, 3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치르게 되는 모의고사는요, 이번에는 부산시 교육청 산하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자, 고3들이 치르는 6월 모의고사는 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그 문제를 제작해서 아이들을 시험을 치르게 하는데요. 먼저 고1들이 보는 그 모의고사는 공식적으로는 서울시는 치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글쎄 학교마다 사정에 따라서 치르는 학교도 있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평가원 모의고사하고 부산시 광역 에서 출제하는 건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요. 일단은 평가원 모의고사하고 교육청 모의고사는 그 보안 문제에 있어서 평가원이 더 철저하겠죠. 물론 수능은요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합니다. 근데 이제 그 현재 고1들은 또 고2들은 그 모의고사를 이제 고등학교 와서 두 번째로 치르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치르는 그 교육청에서 출제한 모의고사는 여태까지 출제됐던 모든 수능 문제를 가지고 이제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흉내를 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원 거하고 교육청 거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다면요. 문제 하나하나의 그 완성도가 저는 객관적으로 평가원께 훨씬 더 정교하고 완성도가 뛰어나다. 물론 수능은요, 평가원에서는 모의평가보다 더 완성도가 뛰어난 수능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때는 그 투입되는 그 출제진 레벨도 다르고요. 그래도 치르고 나면은 오답 시비가 있고 문제가 많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1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자기가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 내신 공부잖아요. 그죠? 모의고사를 치르기 위해서 내신 공부를 하던 계획 잡았던 걸 다 그만두고 이제 모의고사 대비해서 막 일단 공부 복습하고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 그 점수 가지고 뭐 희노애락 뭐 기복이 너무 심하죠. 망했다 뭐 흥했다 이러다 보면 자기가 목표했던 내신 공부하는데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고1이나 고2는 내신에 충실해라. 모의고사를 위해서 따로 준비를 하지 마라. 그냥 가서 치러라. 제가 이거 그 커리를 드리는 그 학생들에게는 늘 강조하는 얘기인데요. 지금은 모의고사가 아니고 내신이 중요합니다. 자, 모의고사에서 거의 많은 학교에서는 그 모의고사에서 참고로 출제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건 영어겠죠. 예, 이것은 갔다 와 치르고 나서 잘 복습을 해야 되겠죠. 그 정도 해주면 성공하는 내신 공부를 위한 준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가급적이면 제 말씀을 믿어주세요. 저는 수많은 아이들을 내신을 봐주고 있거든요. 자, 이제 고3들이 치르는 그 6월 모평 기대가 많겠지만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저는 2002년도부터 이 모평을 치르는 것을 유심히 관심 있게 분석하고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제 말이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예전 얘기부터 먼저 돌아가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은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2002 그 연대 초에 한 과목만 잘해도 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런 캐치플레이스 그 교육부 정책에 따라서 따라줬던 애들은 일단은 물수능을 보게 됐습니다. 이때 수많은 영재들이 많이 망가졌죠. 왜? 만점자가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차점자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문제가 쉬워지면요, 실력 있는 애들을 가려내기가 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망가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말이 많았겠죠. 이게 물수능이 돼서 되겠느냐. 일단은 대학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이들을 뽑는데 이 문제가 컸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그 평가원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많은 비난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예년에 하던 대로 내자 하고 예년에 했던 대로 냈더니 이게 또 아이들 레벨이 낮은 데다가 문제는 예년 수준이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불수능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돌아오는 거는 욕바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평가원 원장이고 출제위원이라면 난감한 거예요. 난감. 어쩌란 얘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리 끝에 현재 아이들 수준에 맞게 출제를 한번 해보자. 이래서 2002년도 가을에 9월 모의고사를 딱 한번 치르고 나서 그 점수 데이터를 가지고 과목별로 실었더니까 다들 괜찮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원에서, 근데 제가 평가원 직원이고 출제자고 평가원장이라면 야, 그러면 좀 더 정밀하게 아이들 수준에 맞게 좀 출제를 해볼까? 이래서 그러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6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초창기에 6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은 이게 난이도에 따라서 춤을 추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랬습니다. 6월 모의고사를 못 본 애들은 9월 모의고사를 잘 보고요.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를 잘 본 애들은 9월 모의고사를 못 보고, 6월 모의고사를 못 본 애는 9월 모의고사를 잘 보고, 뭐 이런 그 불문율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과목별로, 영역별로 한 과목 한 문제 출제를 할 때 그 출제하는 문제를 만드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아이들이 정답률이 어땠고 오답률은 어땠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9월에는 요걸 이렇게 또 한번 조절을 해볼까 하고 또 조절을 했더니까 또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과목별로, 영역별로, 문제 유형별로 아이들 수준에 딱 맞게 이렇게 출제를 했더니 무난하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6월하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점수를 잘 받고 못 받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앞으로 수능 출제를 하는 그 기본이 된다. 그 안에서 기본이 만들어진다. 이런 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3들 수능 준비를 하는데요, 6월 모의고사는 수능 점수대 이래가지고 자기가 했던 계획들 다 접어두고 아마 지금부터 아니면 지난 2주 전, 3주 전, 한 달 전부터 문제 풀고 자기가 계획했던 거 다 접어놓고 그 짓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끝나면 잘 보면 잘 본 대로 기와집 짓느라고요. 뭐 이래가지고 좀 더 점수 얻는다고 자기가 했던 그 기본적인 수능을 치르는 커리는 다 무시해버리고 방향을 싹 수정해가지고 전 난리를 하다가 결국은 패망합니다. 못 봤던 애들은요,
이래서 되겠느냐. 이제 초가집밖에 안 되네. 그럼 전면적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9월에 가서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망하다 끝납니다. 자, 그래서 6월하고 9월을요, 현재 고3이나 재수생들이 잘 치르는 방법은요, 하던 자기가 계획했던 공부 그 계획 있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하세요. 또 9월에 또 모의고사 할 때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9월 모의고사에 맞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일단 6월 모의고사는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짚고 간다 이 정도로요. 치르세요. 별도로 시간을 내서 준비를 하지 마세요. 수능에 단 1점도 안 들어갑니다. 단 시험을 치를 때 기본적인 자세는 지켜줘야 돼요. 자, 기본적인 자세 6월에는요. 그냥 공부를 하다 가서 시험을 보는데요. 자, 국어 뭐 여러분은 비문학 독해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시험지 받자마자 그거 뒤집다 봅니다. 거기서부터 멘붕이 와요. 그러지 마세요. 자기가 평소에 모의고사에서 제일 까탈스럽다 하는 영역은 나중에 푸세요. 그리고 자기가 쉽게 접근하고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세요. 이게 일종의 경영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려운 문제에 접근을 하세요. 그리고 시험이 딱 끝나면 절대로 답을 맞춰보지 마세요. 이미 OMR 카드 적어낸 거 답 맞춰봤다고 달라질 거 없거든요. 이게 수능의 기본이에요. 수능장에서요. 그게 결국은요, 시험 치를 때 다음 과목 할 때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로 지켜줘야 될 거는 시험 치고 나서 절대로 답 맞춰보지 말라. 그리고 6월, 9월은요, 시험지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잘 보관하세요, 그대로. 내가 45문제 중에서 40문제밖에 못 풀었다. 그럼 그대로 가져오세요. 답 맞추지 말고요. 알았죠? 그리고 수학을 치릅니다. 수학을 치르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의 고득점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부터 먼저 뒤적뒤적 하지 마세요. 자기가 쉽게 풀 수 있는 것부터 다 풀어내세요. 그리고 못 푼 문제는 못 푼 문제대로 그대로 두고 그냥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되 많이는 하지 말고요. 그리고 영어 시험에 임하시면 됩니다. 자, 이 영어 시험을 치는데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없었던 현상이 벌어졌어요. 지금은요. 시험 문제를 딱 받으면요. 제일 먼저 듣기가 나오잖아요. 듣기가 나오면요. 이건 수능은 절대적으로 집중이 중요하거든요. 요즘 듣기가 쉽게 출제된다 그래가지고 듣기 문제 들으면서 뒤에 본인이 어려워하는 거 일반적으로요. 문장 순서 맞추고 문장 삽입하고 뭐 빈칸 완성이 어렵다니까 들으면서 그 짓을 해요. 그 문제를 보고 앉았어요. 수능 무사히 치르시려면요. 절대로 그 짓 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두 가지가 크게 달라졌어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선행하는 공부. 그리고 수능장이든 모의고사를 수능을 시험 치르든 영어 시험 볼 때 듣기 하면서 다른 문제를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요즘 애들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뭘 해도 한 군데 집중을 못합니다. 아주 멀티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공부를 해서 수학 문제 풀면서도 친구하고 얘기했던 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인 컨설팅에서는 이걸 깨려고 부모님들이 왜 엄마표로 해야 되냐 그렇게 강조를 하고요. 방법을 다 이렇게 전수해 드립니다. 오랜 기간 머리에 배워왔기 때문에요. 이게 결국은 수능장에 가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틀려버린 게 엄청난 점수로 그냥 손실이 되거든요. 이게 고3 와서 잘 안 고쳐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고 나서
요즘은요, 자기가 수능 치르고도 왜 틀렸는지 보는 애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냥 점수만 틱 보고. 이래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왜 틀렸는지 보고 자기의 약점이 뭐였든지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고교 기본 교육 과정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틀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그 많은 비용을 들이고 뭐 고액 과외를 하는 일타 강사를 찾아서 뭐 별짓을 다 한들 제일 쉬운 문제를 틀려오는 게 요즘 아이들의 공통적인 상황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제가 뭐 가슴이 막 답답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게요, 자꾸 고득점, 고난도, 이것만 자꾸 해결하겠다고 가는 그 공부 방법에서 큰 문제가 생긴 걸 부모님들 모르십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를 이렇게 치르할 때는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절대로 영어 시간에 영어를 듣기를 하면서 다른 문제 보지 마라. 그 시간에 그거 집중하고도 나머지 풀 때 시간 충분하니까요. 공부 제대로 했다면요. 자, 영어가 끝나면 이제 탐구가 들어갑니다. 탐구요. 그 탐구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요. 이 영상에서는 그거 섞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얘기를 못 하고요. 탐구 문제 풀 때 왜 엄마표로 해야 되는지 하는 거는 제 컨설팅 받는 사람들 부모는 다 이제 인지했지만 그렇게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귀찮다고요. 아이한테 맡겨놓고 이제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기죠. 자, 이렇게 해서 탐구까지 끝나면요, 집에 문제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잖아요. 가지고 와서 막 내 점수 얼마 나왔을까 막 인터넷 들어가 답 맞춰보고 이 짓 하지 마세요. 문제지 딱 갖다 놓고 자기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던 문제 꼼꼼히 다시 풀어봅니다. 국어서부터요, 수학서부터요. 자, 이거 할 때는 이제 빨간 펜으로 풀어봐요. 자기는 시험 볼 때는 파란 펜으로 썼다면요, 그러면 구분이 되잖아요. 다 풀어본 다음에 그때 답을 맞춰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내가 시간이 부족하지만 내가 풀 수 있는 점수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리고 부모님이 문제지를 딱 가지고 이것을 진행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리고 답은 아이가 맞추는 게 아니라 부모가 맞추세요. 부모가 맞춰서 그제서 틀린 문제를 너 이거 틀렸어, 다시 풀어봐. 깜짝 놀랄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을 다시 풀었을 때 제대로 맞추더라.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아이가 멘탈이 나가가지고 틀리는 문제. 이건요, 두들고 패도 고3 왔을 때 멱살 잡고 흔들어도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저도 고3들에게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야, 너 정신 나갔냐? 뭐, 이러면요, 어떤 한 친구가 아주 명답을 내리더라고요. 머리 극적대면서. 문제를 밤에만 풀다가 낮에 풀어서 틀렸어요. 기가 막힌 답이죠. 이 말이 꼭 코미디 같이 들릴지 몰라도요, 흐리멍텅한 자세로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능 문제를 풀 때는요, 아주 두뇌 상태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모의고사가 끝나면요, 예전부터 공부를 쭉 진행시킬 때 점수가 탁 나오고 막 맞춰보고 저한테 부모님이 전화 옵니다. 아이가 울어요. 아이가 막 땅을 치고 옵니다.
왜 옵니까?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방법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 안 할 거예요? 왜 울어요? 전 그럽니다. 왜? 자기가 파는 건데, 지가 대한 건데, 지가 해놓고 왜 울어요? 지가 열심히 했으면은, 유명한 명화가 있죠. 제목이 행복한 눈물인가요? 어떤 사파 만화가의 그림, 카툰.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정도 점수가 나왔구나. 그렇지만 조금 더 아쉽네. 그렇지만 행복해. 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공부하는 애들의 기본적인 자세인데, 모의고사는요, 점수 기복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점수로 따질 일이 아니에요. 자, 모의고사가 쉽게 출제됐으면요, 다 99점, 100점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행복할까요? 쉬운 거 봐놓고, 가슴 뿌듯하고 배 두드리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어려운 거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땐 점수만 보고 수학이 60점이에요, 50점이에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이제 등급이 나옵니다. 등급이 나와요. 1등급일 수도 있어요. 50점, 60점이. 모의고사 보고 나서 점수를 그렇게 왈가왈부하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험지를 모의고사 때는 시험지를 가져올 수는 못 가져오지만요.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다시 풀어보고 자기가 왜 여기서 에러가 나왔을까 반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문제는 요즘 얼마나 좋아요. 메가스터디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그대로 해설 강의 해줍니다. 들어보세요. 들어봤을 때 내가 배웠던 교육과정 내에서 과연 내가 못 풀 문제였던가? 단 한 문제도 없을 거예요.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공부를 한 애들은요. 특히 영어는요.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많은 단어를 외운다고 고생을 하고 점수가 안 나왔어. 이랬을 때는요. 가장 기본적인 거, 자, 영어 문제지 갖다 놓고, 자, 여기서 모르는 단어 체크해. 모르는 단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등급이 안 나와요. 그러면 기술만 가지고 영어 문제를 풀 수 있나? 절대로 못 풉니다. 국어나 영어는요. 그 안에 모르는 단어가 많으면 등급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6월 모의고사를 봤더니까 제가 한 가지 큰 팁을 드릴게요. 아이 영어 점수가 89점, 91점. 자, 89점은 아쉬워하겠지. 1등급이 안 나왔다고. 91점은 1등급은 나왔지만 이제부터 하면은 완전한 1등급이 될 거야. 89점은 조금 더 노력하면 1등급이 될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뭐냐?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조금 더 테크닉을 길러보자. 자, 국어하고 영어는 큰 테크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6월 모의고사에서 91점이 나와서 1등급은 됐지만은 수능에서 이대로 가서 문제 풀고 했을 때 과연 1등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판단하는 기준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이가 가지고 온 문제지, 영어 문제지에서요. 시간 내에 풀었던 답을 정답으로 동그라미 쳤던 문제들 중에 자, 너 여기서 이게 답이라고 확신하는 문제가 과연 몇 문제인가? 분명히 그 안에도 뭔지 모르지만 이게 답일 거야 하고 속되게 말해서 찍은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자, 수능장에서는 그거 안 통합니다. 그러면 그 거품이 10점이 될지 20점이 될지는 부모님이 검사해보면 알아요. 자, 이게 왜 답이야? 답이야? 대답 못하는 문제를 점수를 빼보세요.
이러면 70점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95점씩 나오던 애가 수능에서 2등급, 3등급 나온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요, 기준 수능 문제하고는 좀 차이가 많다 그랬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나오다가도 수능 한 방에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해봤다니까 실질적으로 아이 실력으로 맞출 수 있는 점수가 자 80점이 나왔다. 대책을 세워야 되죠. 대책에 제가 단도직입적이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풀이 맨날 한다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한테 컨설팅 받는 분들은요, 제발 제가 시킨 대로 하세요. 다 그 안에서 답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6월 모의고사 보고 그걸로 빨리 분석하고 반성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 바로 하던 커리대로 흔들리지 말고 교육과정을 마치도록 하세요. 그리고 특히 1학년들은 영어 지문이 변형 문제 이래가지고 학교마다 모의고사를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문제를 변형을 하면은요, 이건 새로운 문제예요. 변형 문제 많이 풀었다고 그 문제 학교에서 출제하는 문제 또 풀 수 있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인 영어 실력 있으면 다 풀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라는 게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어휘 잡아라, 문법 잡아라, 구문 잡아라. 이게 영어 공부에도 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라는 대로 대처를 해주시면 무난합니다. 자, 6월 이제 9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를 치르고요. 한번 반성을 하고 9월 모의고사는 진짜 수능같이 치르는 방법은 9월달 모의고사를 임박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때는 제가 설명하는 그대로 제발 따르고 해서 수능 한 방에 망하지 말고 수능 한 방으로 대학을 제대로 바꿔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